5년만 부으면 5천만 원 만들어준다. 3년만 모으면 2천만 원 불려준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 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 그리고 차기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청년 미래 적금. 이름만 바뀔 뿐 비슷한 청년 적금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체감되는 청년들의 삶은 생각만큼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청년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4.6%에서 12.2%로 떨어졌고 청년의 82.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인 청년 가구 비율도 8.2%로 이전 대비 2%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중간소득 청년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내 집 마련까지는 약 14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값에 비해 청년 소득이 낮다는 의미죠.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적금은 약 289만 명이 가입했지만 그중 약 86만 명이 만기까지 버티지 못하고 해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도 출시 후 누적 225만 좌가 개설됐지만 현재 약 85.8만 좌가 중도 해지된 상태입니다. 시작은 인기였지만 꽤 많은 청년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깬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오늘은 누가 더 잘했느냐를 따지기보다 이 청년 적금 정책들이 프레임, 설계, 정치적 서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프레임입니다. 정책 설계자들의 관점과 청년들의 현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큰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젠가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순서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회초년생 시절 전세보증금을 모읍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 매달 저축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이후 모은 돈을 기반으로 첫 주택 매매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에 보탭니다. 이렇게 청년에게 목돈 마련은 곧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을 갖겠다는 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은 이런 맥락을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시각은 대략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종잣돈을 못 모은다. 금리 높이고 매칭 지원해주는 적금 상품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겠지. 초점은 어떻게 하면 청년이 돈을 더 많이 모을까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인가? 라는 질문은 빠져있죠. 현실을 돌아볼까요? 앞서 봤듯이 서울에서는 월급 한 푼 안 쓰고 14년은 모아야 집 한 채입니다. 청년 가구 자가 점유율은 12% 남짓에 불과하고 대부분 여전히 전 월세살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에서 5년 모아 2천에서 5천만 원 만들어주겠다라는 구호는 청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죠. 즉 집값과 주거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금 상품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청년이 집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출발점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해법은 적금 상품 갈아 끼우기가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판을 짜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설계입니다. 현행 청년 적금 정책들은 버틸 수 있는 청년만 살아남고 가장 힘든 청년은 애초에 제외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을 볼까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연소득과 가구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과 같은 과세소득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는 월 50만원에서 70만원을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초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은 누구인가요? 한 달에 200을 벌다가 다음 달에는 0원을 벌 수도 있는 프리랜서 청년, 계약직 끝나고 공백기에 있는 청년,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라 소득 증빙 자체가 안 되는 청년일 겁니다. 정작 이런 청년들은 대부분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거나 애초에 월 50만원 납입 자체를 감당을 못합니다.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는 누적 225만 좌가 개설되었는데 이 중 약 35.8만 좌가 중도에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납입액별 해지율을 보면 월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약 40%,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은 약 20%,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은 약 1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월 최대 한도인 70만원씩 넣는 청년들의 해지율은 0.9%에 불과했죠.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 적금도 비슷했습니다. 월 10만원 미만 또는 10에서 20만원 납입자의 해지율은 50%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적금 정책들은 가장 어려운 청년을 위한 안전망이라기보다 그나마 형편이 되는 청년에게 주는 보너스 성격이 강합니다. 정규직 월급쟁이 청년의 혜택을 보고 불안정 노동에 놓인 청년들은 그림의 떡이 되는 구조적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정치적 서사입니다. 이 청년 적금 정책들이 정권 교체마다 등장하는 일회성 이벤트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몇 년간 매달 몇십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얹어준다는 구조는 거의 판박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정책을 신뢰하기보다는 마치 은행 신상품 특판 보듯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새로운
땡땡 적금 나왔대. 이번엔 얼마 혜택 주나? 이런 식으로요. 정책이 2년에서 5년짜리 이벤트로 끊어지니까 내 인생 20년, 30년 플랜과는 맞물리지가 않습니다. 정책이 장기 제도가 아니라 정권별로 한 번씩 하는 캠페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정작 손봐야 할 집값, 전월세 구조, 장기 모기지 시스템 같은 근본 대책은 뒤로 밀린 채 말이죠. 결과적으로 정책이 하나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정권별 이벤트성 적금으로만 소모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것을 계승, 보완하기보다 새 이름으로 갈아치우니까 청년 입장에선 정책 일관성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 3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적금에만 초점이 있고 정작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판이 고려되지 않았다. 혜택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에게 몰리고 진짜 어려운 청년은 시작도 못하거나 중도 탈락한다. 정책이 정권 홍보용 이벤트로 소비되며 일관된 장기 제도로 축적되지 못한다. 오늘은 청년 희망 적금,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미래 적금으로 이어질 청년 적금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청년이 돈을 모으는 진짜 이유는 저축 자체가 아니라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을 갖기 위해서다. 우리가 진짜 손대야 할 것은 집값, 전월세 구조, 대출 환경,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현실화할 사다리입니다.